지금 아까 소개시켜 준 것처럼 저는 한국GM이라는 회사에 GBS라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일반 기업에서 생각하시면은 보통 인사 쪽 같은 경우는 HRD하고 HRM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GBS 쪽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에 HRM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아니요 여기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 뭐 약간 대우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있었고 학교는 이제 그 저희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이 필요해서 대학원도 다녔고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각 학교들 관련돼서 좀 강연도 틈틈이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 활동으로서 이제 HR 인공위성이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뭐 카페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은 인공위성이라는 주니어들을 성장시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글로벌 HR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준 것처럼 30년 차가 3년 차라는 책을 올 연초에 처음으로 냈고요. 처음에 이 제목을 낼 때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 많은 분들이 30년 차 그러면 왠지 좀 나이도 드시고 뭔가 이렇게 좀 뭐 중후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런 맛이 없어서 과연 이렇게 제목을 내도 되나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는데 하도 출판사 대표님이 이게 딱 귀에 싹싹 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TGIF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TGIF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TGIF 그러면 또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이 TGIF를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보통 이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TGIF를 이렇게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트위터, 구글, 아이폰, 페이스북이라고 좀 많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성장이라는 그 주제 자체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커리어 패스를 관련돼서 얘기할 때 되게 그 이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런 인맥 관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대학에 가서 TGIF 관련돼 갖고 좀 듣다가 그때 좀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하나의 페이스북 이런 TGIF 관련돼 갖고가 또 단점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통해서 얘기를 쭉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맥 관리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라는 착각 쪽에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뭔가 요즘 워낙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SNS를 통하면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쉽게 친구 맺고 쉽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하고 이제 1대1 멘토링 하는 사람들 좀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직접 이렇게 한 번이라도 대면했던 사람들을 멘토링을 해보면 되게 뭐 약속 장소라든가 아니면 언제까지 뭔가 과제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많이 철두철미하게 좀 많이 해요. 왜? 한 번을 대면했기 때문에 뭔가 관계가 형성됐다고 하는데 전화상으로 했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친구들은 전화가 닫아도 본인이 뭔가 구체적으로 좀 질문하거나 물어보면 갑자기 전화를 뚝 끊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되게 SNS가 좀 나름은 좀 편리한 것도 있고 나름대로 좋은 장점의 효과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폐단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제가 여러분하고 하는데 5분을 땡겨야 됩니다. 커리어 관련된 거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커리어 관련된 것이 뭔지, 그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직장에서 성장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혹시 삶이나 인생에서는 어떤 성장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관리하거나 인생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그런 제목을 만들었고, 마지막 시간에는 아까 사회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관련된 걸 한번 질의응답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경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력이라는 부분 관련돼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꼭 뭐 직장 생활이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전문성, 그 다음에 저처럼 장기간 일한 거에 대한 과정,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뭐 정도, 이런 걸 갖다가 경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과 관련된 경험의 양상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에 관련된 경험이라는 부분을 같은 거를 갖다가 객관적인 거하고 주관적인 걸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 생활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뭔가 직급 체계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거를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고, 주관적이라는 부분 관련된 거는 자기 내면 쪽에서 뭔가 숨쉬고 있는 우리의 가치라든가 욕구라든가 포부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된 거를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경력이다 관리한다, 경력 관리한다, 아니면 경력에 대한 커리어 패스다, 이런 걸로 관련된 거를 많이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적인 거나 외적인 관련된 걸 전부 다 포함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관련된 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의미를 우리가 보통 오랫동안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자기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을 경력이 되게 많다, 내지는 뭔가 연륜이 쌓인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 그 다음에 능력, 이 세 가지 관련된 거를 경력의 세 가지 의미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경력의 종류에는 아까 외적인 거하고 내적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외적인 부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경력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경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적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족이라든가 사회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가치 부분을 갖다가 내적 경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력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까 경력을 관련돼서 쑥 설명을 좀 드렸지만, 그래서 경력 관련된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관련된 그 자기 업무에 대한 개발 부분, 그 다음에 근로자의 경력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자들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 근로자와 회사와의 조화 부분, 융합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경력 부분이 정의라 이렇다면, 과연 이런 경력에 관련된 거를 잘 하고 있는 프로, 소위 말해서 제가 프로라는 말을 좀 적었는데, 프로 직장인들이 가지는 5가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본인이 프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좀 약간 자기를 좀 이렇게 겸손하시는 게 좀 타일이야. 왜냐하면 대표님도 계시고 여러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다 직장인들이고 프로이실 것 같긴 한데, 그런 프로 직장인이 되는 5가지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진짜 회사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프로 직장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저것도 잘해 라고 하는 5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프로 직장인들 자체는 자기 자신이 뭔가를 못하는 거, 어디가 문제이고 어느 걸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아요. 뭐냐면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사람들하고 인맥관계,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둥글둥글하게 어울리는 관계를 잘 못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아까 식사하면서도 같이 매니저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 자체가 뭔가 해야 되는 욕구 부분은 분명히 갖고 계신데,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개발하려면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프로 직장인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장기적인 로드맵을 필요하다. 우리 CDP라는 걸 혹시 얘기 들으셨죠? 많은 기업들이 CDP라는 걸 좀 갖고 있어요.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장기, 단기, 중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3단계로 나눠갖고 자기의 로드맵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로드맵, 자기의 객관적으로 회사 내지는 아니면 자기 학업에 대한 욕구 관련된 거를 자기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목표를 갖고 있어서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목표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중기, 장기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천하는 목 자체도 뭔가 목표 자체가 동사형이라는 겁니다. 동사형. 동사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영어로 돼 있지만 영어 회화 자체를 마스터하겠다. 마스터한다는 얘기는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러려면 그에 따르는 실천 목표 자체가 점심시간에 30분을 이용해서 영어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연말이긴 한데 올 연초에 혹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목표라든가 이런 거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런 목표를 자체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10kg면 10kg까지 몸무게를 빼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뭔가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10kg라는 목표 자체가 있지만 그거 자체를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퇴근할 때 집은 제가 개인적으로 부천 상동에 사는데 거기서 집까지가 보통 버스로 2정거장 정도 돼요. 그럴 때 항상 상동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는 버스를 한번 타면 2정거장이나 금방 오지만 몸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 때문에 항상 걸어 다닌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로 신청할 때는 단기가 보통 얘기할 때는 되게 여러분들이 사람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1년에서 적을 경우는 3년, 좀 길게는 3년 아니면 중기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그 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해당하는 것이 되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뭐를 만들어 놓냐면 중간 점검하는 과정을 좀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올 연초에 아까 저처럼 몸무게 관련된 거를 한 10kg 정도를 갖다가 줄이겠다라고 하면은 줄이는 거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줄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간다 그런다면 목표 자체가 그렇게 마음대로 줄어지거나 실천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뭔가 분기별로 한번 3월 달서부터면 이 정도 되면은 내가 10kg 중에서 어느 4분의 1 정도 되니까 2kg 내지 3kg 정도가 줄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중간 점검 과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관련된 거는 이제 그 성장하시는 분 많이 프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모임처럼 강좌나 세미나들에서 적극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따 뒤늦게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강좌나 세미나를 이렇게 하실 때 본인들이 뭔가 목표점이 하나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강좌나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5년 안에 뭔가 뭐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목표점이 있다면 그런 거 관련돼서 강좌나 세미나를 적극 활용해라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고요. 세 번째 보면은 이런 거 나오죠. 전문가의 노하우나 최신 트렌드, 강좌나 세미나 전문 교육을 활용하고 업계무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동종업계 단단히 타인세하고 인맥 관리를 한다. 이제 결국에는 강좌나 세미나를 통해서 본인이 지식적인 습득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그 인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강좌나 세미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번째가 외국어 관련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영어 부분을 많이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에서
혹시 해외에 여러 가지 지사나 아니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래하는 업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제2 외국어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쪽에 출장 가거나 이렇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런 거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예로 제가 그 대학에서 이제 간간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간간히 강의를 하는데 모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했을 친구 중에 하나는 회사 다닐 때 아니 학교 다닐 때 2년 3년 동안 계속 친구들하고 뭐를 했냐면 승무원 연습을 했어요. 여성인데 승무원 연습을 2년 3년간 학생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했어요. 스터디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속 적극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승무원 관련된 거 하려고 하는데 누구 아는 분 없습니까? 그다음에 면접을 하려고 하는데 저 면접을 한번 저 모의 면접을 한번 봐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봐도 그렇고 제가 저하고 지인을 통해서 봤는데 그분하고도 봤을 때도 그분 관련된 승무원 관련된 의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단지 요즘에 많은 여성분 중에 많은 승무원들 관련돼서를 그냥 막연하게 승무원들 관련돼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니까 하면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받았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 친구를 제가 다른 모임에 정기적으로 하는 모임에 그분을 하나 스텝으로 해서 졸업했기 때문에 스텝으로 해서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스텝으로 와셨다가 스텝 활동을 하시고 나서 3개월 만에 3년 연습했는데 3개월 만에 자기 승무원 관련된 거 관심이 없다. 아니면 뭔가 자기의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자기 인생에 관련된 여기까지 3년 동안 진짜 스터디만 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 3개월 만에 자기 직업을 바꿨어요. 지금 그러면서 인사도 배우고 마케팅도 배웠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 중국의 SPC 그룹의 마케터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 외국 관련돼서 있는데 그분이 학창 시절 때 야, 너 중국 관련된 가서 마케터를 하려면 중국어를 좀 해야 되잖아 라고 물어봤더니 저 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가 중국어라 중국어 회화전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열심히 잘한다라고 저는 간간히 소리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2 외국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좀 평상시에 좀 조금씩이라도 공부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은 인맥이에요. 제 책 관련된 거 중에서도 책 중에서 일부 이제 책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뚝 장을 떼어놓고 나서 인맥 관리라는 걸 하나 좀 내놨는데 인맥 관리를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를 다니시다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보통 한 3, 4년 정도 되면은 직장 다니면서 한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여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루틴해. 이런 일을 평생 해야 되는 거야? 대학에서는 뭔가 본인이 적성이 안 맞더라도 4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4년 동안은 금방 지나갔는데 지금 하는 일 자체가 내가 적성이 안 맞는다 그러면 평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만약에 다른 데 전직하거나 이직할 때 많은 거에 경력 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직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78%인가 70몇 프로가 다 인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에 좀 확장해서 나름대로 인맥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 좀 들어서 인맥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근데 제가 좀 적어한 게 본인이 뭔가 여러 가지 동호회 참석하고 한다 그래서 인맥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 같은 경우 SNS에 페북 친구가 지금 5천 명이기 때문에 나는 인맥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한된 시간 중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인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방향,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인맥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과 집중 관련된 거고 인맥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뒤쪽에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사항 같은 거 없으세요? 제가 5분이라는 시간을 훅 빼먹으니까 그냥 두서없이 막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확 넘어갈게요. 네. 뭐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닌가요? 예, 예. 네.
예. 얘기잖아요. 예. 앞에 내용을 보면 이제 아무래도 네. 우리가 그런 고민도 많으시고 네. 그럴 때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5가지 네. 프로 직장인으로서의 네.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예전을 돌이켜 보셨을 때 네. 본인들이 3년차가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는 아셨겠지만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야 뭐 30년 차로서 말씀해 주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저는 2가지를 했어요. 5가지 중에서만 따진다면 물론 다른 거 제가 더 있습니다. 저쪽에 더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한다면은 저걸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외적인 활동을 좀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첫째는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저 안타까운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뭐 기업 자체가 인원도 많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되게 일만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고요. 그래서 강좌나 세미나 외부에 임하는 이렇게 많은 저는 이제 용어 자체를 좀 노는 거를 많이 좀 해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사 직장 생활의 업무 말고 딴짓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딴짓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딴짓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거를 진작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번째는 인맥 관리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거나 힘들었을 때 나한테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멘토분이 한 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2가지 부분에 가장 아쉬웠습니다. 요 5가지 중에서는 되게 아쉬웠고요. 그러면서 조금 그 이후에 이제 저도 아까 35, 6살 정도에 고민을 하다가 그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좀 많이 좀 더 틀린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일찍 가면 뭔가 회사에서 너 일 없냐 내지는 뭔가 야 너 그래서 뭐 뭔가 스트레스 반응 유일하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 빼놓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워낙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뭐 저녁 문화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오히려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요 5가지, 7가지, 5가지 얘기했는데 성장 7가지하고 지금 5가지 얘기한 거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아까 요거 직장인들 성장 관련된 거가 아까 프로 직장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좀 미비한 게 있어서 몇 개 넣어놨는데 이 부분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안다면 오히려 좋아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넣었냐면 뭐 여러분들도 이제 리더인 분도 계시고 뭐 주니어인 분도 계시지만 밑에 직원이 뭔가 실수하거나 해서 밑에 직원이 되게 다른 팀한테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사람한테 욕먹거나 뭔가 여러 가지 해서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화나요. 자기한테 했던 것보다 더 화가 납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스스로가 아까 자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한 거하고 비슷하게 직원 스스로가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좀 인식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는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스스로가 직장 생활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항목이 뭘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하나씩 적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실수예요. 여러분들 입사해갖고 뭐 회사에서 입사하고 나서 1, 2년 정도 많게는 3년 정도까지 계속 실수하잖아요. 뭐 하나 못해 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아니면 뭐 하나 하더라도 계속 실수를 하는데 실수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서. 근데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실수하게 되면 되게 당황하거나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거 내 일이 아닌데 아니면 내가 실수한 거 아닌데 라는 식으로 해서 실수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경우가 첫 번째 증상인데 되게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실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실수를 어떻게 자기가 받아들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예로 옛날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좀 줄었지만 옛날에는 지금 한 16,000명 정도 인원이거든요. 16,000명 인원인데 옛날에 급여 담당하시는 분이 은행 이체 하시는 분이 깜빡 잊고 은행 이체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다행스럽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면 2시까지 금융결제원에 데이터를 넘겨줘야지만 이틀 뒤에 돈이 자금이 들어가서 뭐 은행에 돈이 나가는데 부랴부랴 해갖고 수습은 했는데 그 담당자가 잠깐의 실수 때문에 우리 직원들 16,000명 중에서 10,000명의 급여가 당일날 안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에는 본인이 뭔가 실수한 거는 인정.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실수를 어떤 식으로 커버하는지, 그거를 실수를 자꾸 숨기려고 하거나 뭔가 나는 당신이 일이 좋기 때문에 바빴기 때문에 못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뭔가 자기 회피성을 한다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실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 자체를 어떤 식으로 본인이 처리하느냐, 이 능력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입사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량이 되면서 이런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승진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뭔가 주니어라든가 사원 대리나 과장으로 시켜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는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일이라도 위에 리더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주니어들한테 툭툭 일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할까?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련된 거를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움 극복하는 것 자체도 과정도 어떻게 보면 어려움 자체를 갖다가 잘 해결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 자체를 갖다가 어렵다고 그래서 뭔가 진도가 안 나고 포기하는지 아니면 미미적거리고 계속 시간만 보내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적절한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끔 일을 갖거나 아니면 주니어들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자신감이 좀 결여돼 갖고 일 자체를 좀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방어적인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더들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괜히 일을 하겠다고 과도한 자신감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프로젝트나 어느 일을 좀 주어졌을 때 그거 자체가 본인이 다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타임라인이 이만큼 돼 있는데 본인이 중간중간에 뭔가 본인이 못할 것 같으면 리더하고 협의해 갖고 뭔가 개선하거나 아니면 도움받아서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쭉 본인이 끙끙 앓고 있다가 거의 며칠 남겨놓고 나서 이 관련돼서 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최악의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러려면 결국에는 그 관련된 직원들 전부 다 밤새야 되고 업무 처리하기 위해서 밤새야 되고 이러면 결국에서는 그 사람의 그 능력 자체를 인정을 못 하겠죠. 그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쉽지 않죠. 불합리한 위협에 대해서 맞서라라는 건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통계적으로 직장인 6명 중에 1명은 불합리행을 당했다. 이 중에 6명 중에 1명은 80%는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 근데 이제 이 관련된 거를 위협이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노하우, 소위 말해서 그 즉시는 뭐 얘기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관련된 거를 어필할 필요는 있다. 근데 왜 어필해야 되냐면 되게 이렇게 계속적인 불합리화를 당하는 사람들은 되게 16.5개월, 거의 한 1년하고 또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강상에 못 내서 이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상에서 이렇게 불리함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 자체를 갖다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요 표적이 불합리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의 표적은 결국에는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요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거고 이런 일 한 번이라도 좀 당해보신 분. 다 있죠, 대부분. 근데 저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울기까지는 안 한 것 같아, 그죠? 울기까지는 했어요? 아니, 울기까지는 안 했죠. 그래, 맞아요. 직장인 하면서 막 특히 이제 내부적인 직원하고는 덜한데 또 외부적인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이나 이런 거에서 외부 사람하고 같이 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관련돼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감정 노동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스트레스 푸는 것도 많이 있는데 되게 직장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닌가요? 남성들 우는 거는 별로 못 봤어요. 뭐냐 속으로 끄는 건 있는 것 같아. 남녀 차별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저 다닐 땐 그랬어요. 저 다닐 때는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모욕이나 오욕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끔가다 이거 본인이 주워 담을 정도 힘들 정도로 그 감정에 의해서 이성에 있는 감정에 의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한편으로는 리더가 뭔가 얘기를 하거나 실수를 해서 뭔가 본인이 울었는데 본인의 감정에 복받쳐서 얘기해서 결국은 리더가 뭔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직원이 다시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에 의해서 뭔가 실수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말로 주워 담으면 나중에 이상하긴 한데 좀 갑자기 막 저 사표 쓰고 나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며칠씩 결근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감정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울거나 뭔가 이러면은 결국은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전문가라고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라는 거고요. 화가 났을 때 앙심을 풀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대부분 이제 화가 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앙심을 풀지 말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되게 이런 거 많이 했을 때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직장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그 뒷담화라는 거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결국에서 다 돌아서 그 사람 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원한과 앙심을 품고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쓰레기를 헤집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본인이 양심과 저거 하는 거는 그때 순간에 뭔가 자기 자신의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는 있어도 남들이 봤을 때는 리더나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약간 좀 안 좋게 보인다라고 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사상식에서 밝은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 그래서 혹시 시사상식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본인들이 시사상식 관련돼서 지금 터득하고 있나요? 혹시 뭐 직장 다니면서 뭔가 최신의 트렌드 이런 거 관련된 거를 뭔가 접하는 통로 아니면 뭔가 하는 방법, 노하우 같은 게 혹시 별도로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저는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이제 전문가분들을 팔로우를 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최신 뉴스라든가 트렌드 같은 거 정보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심 분야 전문가들을 팔로우하고 그들이 추천하는 정보가 골라들어도 빨리 좀 얻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방법이 있었고 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세요? 뭐 공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만 알고 있을 건 아니죠. 이렇게 좀 공유를 좀 해주는 차원이다면 왜 말씀드리냐면 이 시사상식 관련돼서 변화 관련돼서 빨리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이거를 못 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시사상식인 거 예를 들어서 되게 모르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거는 꼭 시사상식뿐만 아니라 회사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 하루에 10분 정도를 투자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출퇴근할 때 24시간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침에 식사할 때라든가 이럴 쪽에 뭐 일부러 이제 거실에 TV를 큰 소리를 틀어 놓아요. 그런 다음에 뉴스를 틀어놓는 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통근버스나 일부러 차 갖고 가면 5분뿐이 안 가는데 통근버스 타면 20-30분 가는데 통근버스 일부러 타갖고 TV에서 뉴스를 YTN이나 항상 틀어놓으니까 그 뉴스를 본다든가 아니면 아까 식사할 때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저 정기 메일 구독을 해요.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련돼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알림 관련 단어를 만들어놔서 그런 거 관련된 거를 좀 계속 해놓고 있고 한 예로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저는 이제 한참 이러고 트렌드에 관련된 쫓기 위해서 어떤 걸 했었냐면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 중에서 일주일 중에서 가장 힘든 날이 언제예요? 수요일이요? 아, 중간 정도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매주 월요일이. 왜냐면, 주말을 잘 지내야 되는데, 월요일이 진짜 월요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서, 우리 그 글로벌 쪽에 있는 그 HR 담당자하고 뭐를 하나 결성을 했냐면, 매주 월요일 날, 남들은 다 약속이 없을 텐데, 월요일 날 모임을 하나 만들자. 근데 제가 회사가 어디라고요? 인천이죠, 인천. 근데 모임 장소가 항상 모임을 하면 인천에는 안 모여요. 서울에만 모여, 서울에만. 그것도 강남에만 모여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강남 우성아파트 있는 스타벅스가 양쪽에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 스타벅스 3층에 가보면 지금 여기도 시설 좋은데 이거만큼의 시설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DBR, HBR 혹시 아세요? 동아 비즈니스 리뷰, 하버 비즈니스 리뷰 두 가지 책이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책을 갖다가 격일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은 동아 비즈니스,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갖다가 아티클 관련된 거를 토론하는 모임을 1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1년 정도를 매주 월요일마다 했더니 아티클 동아 비즈니스 관련된 거 보면은 거기에 트렌드가 다 나와요. 거의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인사 쪽 관련된 서비스, 제품, 뭐 마케팅 관련된 거 여러 가지 IT 관련된 거 트렌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갖는 거를 했어요. 왜 이 시사상식 관련돼 갖고를 좀 기본적으로 하라고 하냐면 저희 예를 들자면 뭐 저는 이제 HR 담당자니까 HR의 담당자에서 뭐 모임 같은 거 웬만큼 회사에서 막 하라 그러면 HR이 감초처럼 빠지는 데가 없어요. 항상 껴. 예를 들어서 인트라넷 무슨 뭐 프로젝트 한다 그러면 IT 관련될 것 같은데 인사도 오라는 거야. 왜? 인트라넷 한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 가서 TFT 구성해야 되려면 사람을 줘야 되니까 너네 인사 쪽 항상 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하여튼 항상 인사가 꼈던 것 같아. 인사가 끼면 뭐 제품 개발하거나 마케팅 홍보한다고 그랬는데도 인사가 껴요. 그럼 인사도 끼면 제가 불려가면 쟤네들이 IT 용어하고 마케팅 용어하고 디자인 얘기하면은 항상 가보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트렌드를 모르면은 대화 하나를 섞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대화 관련된 거를 섞으려면 뭐 홍보 쪽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저희는 재단이 있는데 뭐 CSR이 뭐고 CSV가 어떻고 사회적 기업이 어떻고 막 이런 트렌드 관련된 거를 좀 많이 해주는 부분이 아까 동아 비즈니스랑 하버드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잡지책이나 이런 정기 구독 관련된 거를 좀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삶에서 성장 관련된 거는 지금 어느 정도 했죠? 거의 한 5분 남았죠. 5분 정도 남았죠. 5분 남았는데 이거는 제 삶에 관련된 거를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5분 안에 보여드려야 돼. 5분 안에 보여드리는데 그냥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림만 착착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저렇게도 생활하는구나 라는 놈을 알면. 여러분은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세요? 먹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에? 사요? 사수 구입하시는구나. 뭐 하세요, 그럼? 건전하시네요. 이게 제일 건전한 겁니다. 뭐 하십니까, 대표님? 먹는 쪽으로 그러시구나. 저도 먹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와인을 좋아합니다. 와인을 좋아해서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이렇게 와인을 셀로 해놓은 거예요. 이거 셀로 해놓은 거고 여기가 제가 관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하냐면 이런 모임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보면은 매일 만나는 사람이 인사야. 만나서 하면 스트레스 푼다고 하면 인사하면 계속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 만나면 결국 풀어지지도 않아. 결국 누구 뒷담화로 끝나.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와인이구나. 와인 좋아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와인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은 뭔가 이름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지위가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 먼저 따라주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와인 모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와인 모임을 지금 한 20년 넘게 이제 와인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을 좋아하니까 와인을 조금 안다는 제 때문에 와인 스터디도 만들게 되고 강연도 해주고 여러 사람하고 다방면에 알게 돼. 이게 저는 술도 먹으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재능 기부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좋아해서 책 모임을 이렇게 합니다. 페이스북에 책 모임 관련된 거 2017년, 18년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지금 책 다 선정해갖고 지금 만날 거고요. 그래서 2019년도도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모임을 주관할 거고, 요것만 하나 남았습니다. 요번 주, 다음 주 모임, 요번 주 모임에 요거 하나씩 각 분야 하나씩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끼리만 먹고 살 게 아니고 뭔가 공헌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갖고 사회공헌 해갖고 하이서울에서 아이서울유로 바뀌었죠. 아이서울유 했는데 그 프로젝트도 같이 참여했었어요. 참여해갖고 뭐 그때 한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모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막 모여갖고 막 길거리 홍보하고 애들 찾아다니면서 막 했습니다. 노인 관련돼서 했고요. 외국인도 한 23%, 29%가 외국인들, 다문화 가족들 이렇게 해갖고 이런 그 모임도 좀 참석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책 관련된 것도 한 1년 정도 이제 쓴 다음에 나름대로 해서 대학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너무 나 스스로가 뭔가 너 뭐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게 되게 저는 어디에 다니고요, 뭐 어떤 경력이 있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라고 하다가 책 관련된 거를 쓰자라고 해갖고 책 관련된 모임을 썼고요. 책 관련된 거 시간 남으면 이 책 관련된 거를 좀 쭉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책 쓸 건 아니니까. 글쓰기 하는 사람은 팔아야 될 것이 책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책 속에 자기 자신의 인생 부분이 좀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해요. 잘 팔리냐 안 팔리냐를 그래도 그래서 책 쓰는 방법 관련돼서도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이제 요거 마지막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밖에서 제 인생이 바뀐 것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PBW라고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의 약자인데, 요새 퍼스널 브랜딩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은 보통 뭐 얘기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 좋은 연봉 이런 거를 추구하는데 결국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 가지에 강남을 한번 일주일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로 왔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강남을. 그러면 끝나면 12시 반이면 집에 가면 1시 반. 그 다음날 또 강남 가. 그거를 일주일에 3번, 4번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모임을 했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모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임만 참석했더니 별로 소득이 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인생의 목표 자체를 하나 만드는 걸 좀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목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PBW를 통해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9가지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 투두리스트 만들고 중요성이나 시사성을 만들고 그거를 하려니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내가 필요한 역량을 쭉 해갖고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필요한 역량 관련된 거를 습득하려고 애를 썼어요.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뭐를 바꿨냐면 할 수 있는 거하고 해야 되는 길하고 할 수 필요 없는 거 관련된 거를 습관 미션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전하고 오후가 있는데, 오전에는 아침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일어나서 네이버 밴드에 네이버 카페에다가 본인이 해당하는 시간에 나 일어났어요. 그리고 오늘이 할 일이 뭐고요. 저는 오늘 화이팅입니다. 해줘야만 오케이 인정. 그러니까 다 기록이 되죠. 네이버의 카페에 본인이 아침 요 시간에, 어떤 사람은 4시에도 일어나요. 4시에 일어나는 이 사람도 100% 했어요. 63일간 100%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미션을 하는 거예요. 오후에는 자기 전에 오늘의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12시 전에. 그래야지만 인정. 근데 12명이 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40-50%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김수진님하고 유일하게 저하고 둘만 이제 했는데, 이 습관 미션이 되니까 뭐가 좋으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아티클 하나, 지금 책을 썼지만 아티클 하나 써야 되지. 그럼 내일까지 오늘 밤새면 되지. 뭐 겁나는 게 없더라고요. 뭐든지 하면 된다는 식 때문에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꿈의 신전이라고 하는 제가 인생의 목표가 꿈의 신전을 만드는 게 이겁니다. 꿈의 신전을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2018년에 이제 책 만들고, 그 다음에 2017년, 18년에 바리스타나 저만의 이제 중요한 거를 하면 저만의 보상을 해요.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직업, 가족, 사회에 대해서 뭔가 회사 일만 하는 거 아니고 뭔가 그 일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40년까지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목표가 딱 잡혀 있어요.
이거를 만드는데 이거 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이걸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 거에 대한 브랜드 관련된 걸 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여기 중간 부분이 2019년 정도에 현재 여기 와 있고요. 2020년서부터 2040년까지 제가 하고 싶어 있는 목표를 하나의 그래프로 만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러시아의 격언 중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믿지 말고 행동을 하는 걸 믿어라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보이는 저 사람이 성공한 거 자체만 갖고서 사람들이 야 부럽다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이 자체를 갖다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이상입니다.